날이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잔뜩 얼어붙어서 신년 첫 출발같이 상쾌하지를 못하는데 날씨까지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시련을 줍니다. 부디 감기 곧불들 걸리지 마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념들 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연말 연시를 연달아 가면서 우리나라 정치, 정권의 최고 리더십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장애가 걸리고 있다라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하자 이런 얘기 당대표가 꺼냈다가 그냥 부랴부랴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 물론 당대표는 대통령하고는 교감 안 했다 그러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지요. 거기다가 무슨 또 장관들 이 청문회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싶은데 이것도 국회하고도 박자 여전히 안 맞고 그뿐인가요? 경찰청장이 직접 유아 살해에 관한 문제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 이거는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절대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죠.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 일당 독재니까 그 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서로 부딪히는 모습들이 참 목불인견입니다. 이런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 정도 되면 이거 국기문란 사건 아니냐 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 법무부 장관 교체에 관련된 전후의 사정들이죠. 이게 도대체 교체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의 경질이라고 하면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건 간에 거기에는 일정한 절차와 규범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겁니다. 말하자면 사임이나 경질의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있고 나면 대통령의 사인에 의해서 결재에 의해서 이 사실이 확정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과도기를 관리하게 되는 권한을 대행할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대통령이 지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후임자를 내정을 해서 준비를 시킨 다음에 국회의 청문회에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권한대행 시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이제 새로운 후임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절차이고 여태까지 관례이었고 이거는 전 세계가 아마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법무부 장관 질서라는 문제를 갖다 관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직위죠. 법무부 장관. 그 자리를 바꾸는데 이게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2개월 결정한 거를 재가를 받으러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본인은 이제 사임하겠다. 임무 다 끝났으니까 그랬다고 이제 얘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또 청와대에서는 참 마치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 그동안의 노고가 어떻고 마지막 마무리 다 잘해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장관은 바뀐 거로 알아야 되고 더욱이 청와대에서는 그 후임을 내정까지 해서 지금 이 후임자로 지정된 박범계 의원은 아마도 지금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내용이 벌써부터 시중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갔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정자는 모처에 이제
준비 사무실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실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이라는 말도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후임자는 내정이 돼서 청문회 준비하고 있는데 전임자는 요지부동으로 장관실을 지키고 앉아서 장관으로서 할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불거진 동부구치소의 코비드-19 확진 사태 여기에 대한 의견도 내고 뭐 장관으로서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는 아무 입장을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 있는 질서가 있는 나라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연임 가능성, 계속 눌러앉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내정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 이 내정자가 청문회를 치르게 되면 지금까지의 이 정권에서의 선례로 봤을 때 국회의 동의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장관으로 임명되는 건데 그러면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 두 사람 돼야 되나요?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과연 청와대가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궁금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정은 추미애 장관의 청와대의 조치에 대한 항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 장관이 이렇게까지 항명을 하고 목리를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당연하게 알려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본인의 입에서도 설명이 나오질 않고 청와대 또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무책임한 거지요. 그러고서 그동안의 법무부의 그 많은 법무 행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참 요술처럼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청와대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력 핵심부에서의 무질서, 국기의 문란에 해당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이것이 그 밖의 영역에까지도 권력의 누수라는 현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대통령은 임기가 이제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아서 나중에 뭐 선거기간 들어가고 이거 빼고 저거 빼면 1년도 채 안 남은 기간 이럴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디서나 레임덕, 소위 전룩발이 오리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보편적인 시각인데 이 속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런 현상을 가속화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권력의 낭비이고 불행이죠.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까지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정권에서는. 결국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물론 이제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 무슨 지금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것 같은 참 추잡하기까지 한 그런 루머 같은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제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현상은 뭐냐? 이 권력이 정말로 참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러한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대해서만 무한 충성하고 무한아부하는 이런 세력들만을 주목하고 그들만을 자기들의 권력의 기반으로 여겨온 데에서 생긴 말하자면 그런 팬덤 정치를 끌어온 데서 생겨난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들 편만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주면 내가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하건 내가 오만을 떨건 방자를 떨건 그거 아무 상관없다. 결국 권력은 그렇게 유지되는 거다.
라는 이러한 참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된 결과 그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굉장히 많은 오만방자한 권력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고 나라까지 망치는 그 근본 원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가 팬덤 정치를 했다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의 비만을 맞추는 그러한 세력들, 그 세력 위에서 자신의 권력의 공고함을 믿었다는 것.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 사이에 공통적인 현상으로 있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견한다는 것. 이것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 세력들은 권력의 막장에 가면서 서로 물어뜯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차기 계산을 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무너져 내리겠지요. 그 처참한 현상을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국익, 그 속에서 상처받게 되는 국민들의 마음, 그것을 보상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것. 이 생각이 참 가슴을 저리게 만듭니다. 국기를 문란시키는 것은 결국 하늘의 죄를 짓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공자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획죄 어천이면 무소도야라.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